지난 시간에 결정적 매수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재밌으셨죠? 오늘은 매도 신호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인데요. 오늘 보실 샘플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예술적 분석을 잘 배우시고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날부터 투자가 아주 재밌어지실 겁니다. 오를 종목과 내릴 종목이 다 보여요. 제가 설명드리는 차트 공부 원본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올려놨습니다. 그중 예술적 분석은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매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용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면서 차트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저와의 원활한 소통까지만 가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올려둔 자료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드림팀만이라도 좀 읽어주시면 적어도 따라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죠. 먼저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5만 원대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 신호가 나왔고 만약에 그날 보유했더라면 35만 원대 가서야 비로소 매도 신호가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드림팀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유는 매수 신호 발생 이후로 고점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매도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서 매도 신호는 어떻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봉의 시가를 훼손하거나, 자, 두 번째, 원인점을 훼손하거나, 혹은 스토캐스틱과 체킨스 오실레이터에서 동시에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이버전스로 매도 신호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드림팀으로부터 매도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매도 확인 신호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점이죠. 자, 드림팀에서 최상위 결정권자 누굽니까?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주봉으로 봐서 차가워지면 매도는 확정되는 겁니다. 자, 우선 다시 차트를 봐주십시오. 5만 원 언저리부터 시작한 매수 신호는 35만 원을 넘어설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원인점을 훼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런 대박 종목을 만난다는 것은 1년에 한두 개 나오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7배 이상 오를 때까지 매도 신호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을 만큼 핫한 시황의 종목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어쨌거나 아주 최근에 붉은색 화살표 구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아주 최근에 붉은색 화살표 구간을 보시면 분명하게 매도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이버전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는 전고점을 넘는데 지표는 오히려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현상인데요. 주가는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오르고 있지만 자, 지표는 같은 구간에서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매도 신호가 충분하진 않죠. 이제 최종 결정권자에게 매도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요. MACD 오실레이터는 반드시 주봉으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진짜 매도 신호가 확정되었는지 주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차트의 주봉인데요. 화살표 부분을 봐주십시오. 맨 주가의 꼭대기에서 분명히 오실레이터가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차가워진다는 거 공부했었죠? 붉은색은 봉이 짧아지는 것이고 파란색은 봉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심지어 이 종목은 심각한 음전환 상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이 종목은 분명한 매도 신호가 완전 주가 꼭대기에서 35만 원 주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서 다 보십시오. 이처럼 분명하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명확하게 주는 사례는 아마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를 더 공부해 보실 건데요. 매도 금지 구역의 설정입니다. 이 종목은 상당 기간에 걸쳐 매도 금지 구역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드림팀에서는 명령 체계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설령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지 마세요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호보다 우선하는 것이 매수 금지 구역, 매도 신호보다 우선하는 것이 매도 금지입니다. 뭐뭐 하지 마세요. 이게 우선입니다. 설령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매도 신호와 함께 매도 금지 신호가 발생했다면 매도 신호는 무시하는 겁니다. 우선 순위의 매도 금지 구역은 4개 드림팀 중에서 DMI를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정확하게 자, 초록색으로 보이는 ADX 라인이 30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붉은색 DI 플러스가 파란색 DI 마이너스보다 위에 있으면 그날로부터 매도 금지 구역이 성립이 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매도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랬는지 첫 번째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면 제가 딱 말씀드렸던 조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ADX 선 보이시죠? 그게 30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순으로 놓여 있죠. 이런 경우는 설령 매도 신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매수된 종목을 어설픈 신호로 인해 매도되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매도 금지 구역 안에서만 정말 보수적으로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대략 8만 원 언저리부터 28만 원 언저리까지는 꼭 쥐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 제가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정확하게 79,600원에 편입해서 29만 8,500원에 매도된 종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보유하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수요일 날 다시 또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주말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한동안 조정을 받았었죠. 다시 ADX가 30보다도 위로 오르려는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DI-가 DI 플러스보다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ADX가 30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9월 9일쯤 되면 DMI 신호가 발생할 수도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1일 날 발생을 했죠. 다시 매도 금지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매도 금지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충분히 많이 하락했을 때 이제 오를 때가 됐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하죠. 설령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다면 이젠 저점이니까 더 이상 매도하지 마세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직은 매수 신호가 성립되기 요 차트 내에서는 매수 신호가 성립되기 전입니다만 만약에 DMI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신규 진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다만 또 뭘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첫째, DMI 신호가 뜨면 그날을 제외하고 3영업일 이내에 ADX, 저 초록색 ADX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야 돼요. 만약에 3영업일 이내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요. 그 즉시 매도입니다. 그 즉시 매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되죠? ADX가 고개를 숙였다고 해서 매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림팀의 모든 신호 체계는 반드시 MACD 오실레이터의 허락이 있어야만 매수나 매도 신호가 확정이 됩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DMI 신호가 뜬 날은 그 날을 제외하고 5영업일 이내에 주봉상 MACD 오실레이터가 뜨거워지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매수가 확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뜨거워지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요, 그날 즉시로 매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술적 분석은 누구나 배우기 쉽고 너무도 간단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